24년도의 성과와 금년도의 방향, 그 다음에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성과인데요. 많은 중앙 타기관으로부터 이제 국가에서 수상을 하게 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좀 지켜봐 주실 게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천군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혁신과 경영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평가합니다.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연천군이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5억원의 인센티브를 포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이 나타난 것이 오른쪽에 보는 예산의 증액입니다. 이 보통교부세 목적 없이 연천군에 내려보내주는, 연천군에서 자체 용도를 정해서 쓰는 탄력적인 예산입니다. 가용재원이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서 건의하시는 사업들 여기에 다 집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연천군 예산이 올해 6,300억인데 세외 수익과 지방세는 7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의존 재원입니다. 아까 윤정영 도의원 얘기했죠. 경기도의 특조금, 보조금, 국가보조금, 가장 주력 재원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에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는데 362억 원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지난해보다 362억 원의 재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민대회를 통해서 우리 읍면의 건의사항, 수건사업들, 대기대 과제들을 더 한층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됐다. 실탄이 확보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두천과 가평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동두천이 저희보다 이 교부세가 1,000억이 적어요. 동두천 900억대, 가평군 거기도 역시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죠. 5만 명 정도 되니까. 저희보다 720억 적습니다. 교부세.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노력,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나눠주는, 배분하는 그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또 우리 지역의 특성, 우리의 어려움을, 현실을 이해시키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통팔달, 평생복지 보존관광, 산업유과학의 민선 8기의 4대 핵심 정책입니다. 먼저 사통팔달은 무엇보다도 수도권 접근성 확보죠. 길이 열리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을 열면 내일이 보인다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가장 그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사통팔달이 됩니다. 인체의 혈관처럼 대동맥과 정맥이 원활하게 흘러야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뒷받침 안 되고는 과거의 연천군이 이름으로 불려졌던 또 하나의 내륙의 섬, 이제 다 뚫렸습니다. 선번국도, 전철, 마지막 퍼즐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아마 남계리 지금 종점을 남계리가 지금 정해 있을 겁니다. 서울서 연천, 서울 양주 은현면 동두천 연천.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도록 연천군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연천군의 25년도 사통팔달 교통인프라의 핵심 전략은 고속도로 조기 착수입니다. 전철 개통 1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천군을 방문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정부가 되고 있고요. 지방도 370으로 1호선 적성에서 2일간 개통이 되고 지나네요. 톡버스, 이것은 연천군과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교통오지에 운영하는 교통체계입니다. 일반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불편한 곳에 톡버스, 수요응답형, 전화하면 차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나오면서 들어가요. 연천읍 내산리에 2대가 운영 시범적으로 되고 있고요. 나중에 성과 분석을 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우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교통비 연 20만 원이죠. 분기별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 분야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이제 노후가 아니라 화장까지 해야 됩니다. 화장도 복지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수영장과 볼링장, 교육, 복합타운이 지난해 출발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연천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인구 저감을 막을 수 있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연천군이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약 3년간 90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 각 학교에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에 기업에 취업시키는 일자리 연계형,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향적인 AI 교육 등 발전 특구를 통해서 교육을 고도화, 선진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세컨드홈, 경기도 유일의 연천군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았죠. 연천군이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는 우리 군남면 삼거리, 성곡리, 남계리에 1주택을 추가 매입을 해도 1가구 1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그런 전향적인 정책이 돼서 수도권에 집중 홍보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이 군남면, 연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경기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도시, 산업융합입니다. 경기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경기 북부에 농업 R&D 센터가 연천에 유치를 지난해 했습니다. 농업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경기도의 농업은 이천, 안성, 평택 이쪽으로 농업이 추진되어 있다가 지금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 북부 대개발 계획으로 경기와 남부를 분리해 나가는 분도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에 나아가서 수도권의 농업 중심 도시는 우리 연천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나아가서 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 연구하는 센터가 연천에 자리 잡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 우리 연천군의 절실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기절 근로자 지난해보다 약 100명 정도 인원을 확장해서 한 400명 정도 임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우리 베트남 동탁정에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공형 근로자 지난해 20명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말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인력 20명인데 금년대는 30명으로 10명 더 확장해서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서 농촌 일손을 부족함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천 산업단지 내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적으로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회발전 특구, 다 북부 R&D 센터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나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유인 정책인데요. 그 유인 정책위원회로 특별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 이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수도권 내는 접경지역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특구 지정을 받아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 관광입니다. 저 연천군 한타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난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삼거리 임진강변에 유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추모관이 들어서는 손공리 일대에 지금 민원과 제기돼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천군의 방문객이 2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획기적인 생활인구가 늘었는데 크고 작은 많은 축제 영향도 있고 또 축제를 올 수 있는 접근성 도로망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편리하게 돌 수 있다. 1시간 내에 서울에서 연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감이 좁혀져서 200만이 돌파했는데 가장 많은 명소 가운데 아까 사계절 영상 보셨는데요. 56만 명이 찾은 곳 어딜까요? 뎁사리정원 제일북부 국가명승인 우리 제일북부가 압도적 수도권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관광지가 더욱더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임진강을 중심으로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방문객들이 균형감 있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천댐은 이건 연천읍 동망리 지역인데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댐입니다. 연천군이 지난해 12월달 후보지 확정이 돼서 현재 환경 기초 영향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국민들 방향입니다. 사토팔달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경호선 열차 연천역에서 백마고지까지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는데 8월부터 재개될 것이고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연천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국립연천윤청원은 금년 3월달에 착공을 첫 삽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입니다. 광역 화장장입니다. 연천군 신서면 갑동리에 후보지가 정해져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스마트한 복지도시 연천 구축. 지금 연천이 우리 연천군에 11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여기에는 지금 AI 로봇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경로당 내에서 함께 체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10개 경로당에 단계적으로 전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융합. 여러분 매일 먹고 싶은 연천 신선한 쌀, 매일 솥쌀 연천쌀 연진입니다. 저희가 주요 품종이 대안, 참드림, 기타 등등이었는데 25년도부터는 대안이 정부수매에서 이제 배제됐기 때문에 또한 정부수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에 많이 오랜 동안 재배가 돼서 수마라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 정부 수매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24년도 수매 현장을 보니 낮은 등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시에 우리가 연진별로 품종 전환은 적절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연진쌀을 명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올해는 연진쌀 재배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노지 재배가 아닌 스마트화, 스마트 영농을 가야 할 방향이고요. 우리 군남면 남계리 젊은 청년농을 중심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연천군에서 재배되는 천연 식물, 또 다양한 인삼, 율무, 귀리, 쌀, 햄프, 이 햄프는 대만을 얘기합니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 특화 작목을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기후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농업의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 연천입니다. 세계 생태평화정원인데요. 뎁사리 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정원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국가정원을 넘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세계 생태평화정원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이면 우리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소하는 구석기 축제를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2030년경 구석기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운선 폐철도 사업은 군남공원에 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아미천 친수환경, 이 아미천 댐은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탄강댐이나 임진강댐은 담수하지 않는 단순한 홍수 조절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다목적입니다. 첫째, 재해 예방, 차탄천 제방보다 낮은 연천 군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침수, 차탄천 범람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통연리 은내리 벌판, 저 끝에 발에 끝까지 농업용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의 공급. 세 번째는 댐 담수로 인해서 그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미천 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편성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화진지구 수리시설 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데요. 연천군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화진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40억의 국비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1km 정도의 용수로, 배수로, 보수, 정비, 구축해 나가겠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지구로 계속 연계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경지정리 지구 내에 수리시설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시죠? 노후된 배수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간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나 군비 투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군남 301호선 우리 하진 초등학교 앞에서 남기 IC, 우리 남기리 이장님 중이시면 수건 사업이죠. 네.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하면 보상이 85% 끝나는데 약 15% 이제 이게 수용 재결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장님 분들까지 계신데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자고요. 네, 수용 재결은 재결이고 85%의 용지 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금년 7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준공을 빨리 해야지. 준공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만큼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여기 연천은 상리에서 이제 옥계리까지 북지도 78호선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마을 단위 소개
소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선곡 나을 정원이라든지 옥계리 일원의 도로 정비, 선곡리, 왕림리, 남계리, 그다음에 우리 흥남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오늘 주민대화 건의사항에서 나와서 제안된 사업, 또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요구됐으나 삭감된 사업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금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연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복지 분야와 농어촌 분야, 정부와 경기도, 연천군이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있는데요. 현재 재활의학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연천군에 고령화되셔가지고 보면 연천역 앞에 고려원이 의원인가요? 거기에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으러 엄청 가시대요. 전문 재활의학 의사를 배치해서 물리치료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또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과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술을 받고 단순한 재활을 위해서 나오시는 환자분들을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유치해서 진료 수익도 창출하고, 지금 현재 입원실에 52병상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입원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병상 가동률을 높여서 의료원의 경영 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천군이 경기 도립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주와 남양주로 정해졌거든요. 도에서 동두천, 연천 등 의료 취약 지역에는 의료원 운영비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2억 정도가 추가 배정이 되는데 그가 좀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존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부, 의료원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자를 줄이는 것,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분야에 보면 우리 농촌 체류용시부터, 즉 농막이죠. 과거에는 6평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도부터는 10평까지 33제곱평방미터, 여기 플러스 주차장, 데크 해서 23평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12년 이후에 그 건물의 안전검사에서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기간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농민 기회소득, 그 다음에 우리 귀농, 귀촌, 청년 농업에 대한 주거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금년 3월부터 연천군이 시행할 예정인데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우리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